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사가 앞으로 2주 안에 700만 회 이상의 백신을 보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루마니아와는 우리가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대신 백신을 받는 교환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석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후 2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101만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2주간 공급되는 701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첫 번째 물량으로 나머지 600만 회분은 8월 마지막 주에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 7, 8월 모더나 측이 생산 라인 문제를 이유로 공급을 미뤘던 1000만여 회분의 일부입니다. 지난 7일 도입된 130만 회분을 이번 도입 물량에 더해도 831만 회분으로 기존 예정 물량에는 못 미치지만 정부는 이미 모더나 백신 수급 불균형을 반영해 추석 전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세웠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 모더나사의 공급 확대로 보다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루마니아의 모더나 백신을 물물 교환 방식으로 들여오는 백신 스와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루마니아에 의료 장비와 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접종 예약률이 낮아 남는 백신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유효 기간도 11월 이후로 아직 여유가 있는 물량으로 폐기가 임박한 백신이 아닙니다. 다만 루마니아에서 들여올 백신은 아직 공급 시기와 물량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 현재 6주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조금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새 확진자는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걱정되는 건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10명 넘게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선 일부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되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음식점. 영업 중단 안내가 내걸린 채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곳은 나흘 전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동료와 방문자 등 모두 19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음식점이 지하에 있는 데다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마시는 방식이라 비말이 더 많이 확산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628명, 47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사흘 만에 또다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13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발생이 2,000명에 근접하는 큰 규모이며 치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환자 발생이 많아지며 사망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29명 줄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24명 더 늘어났다며 긴장을 늦추면 다소 정체된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주 더 연장됩니다. 또한 4단계 일부 조치는 더욱 강화돼 밤 10시까지였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시간 앞당겨 종료되고 편의점 야외 테이블도 밤 9시 이후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강화된 방역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2주간 방역의 대응이 이 4차 유행 극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하다 폐쇄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야외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현장에선 수백 명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거리 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손을 높이 치켜들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지난 19일 교회가 폐쇄되자 전광훈 목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예배에 참석하겠다며 모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지금 여기서 밖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왔어요. 마음 놓고.
신도들이 속속 모여드는 걸 경찰이 막아서자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며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참가자들은 각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일대에 모인 신도들은 700여 명.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온라인 예배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일부 장소에서는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를 찾아가 점검한 결과 폐쇄 명령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등 야외에서 진행된 유튜브 예배에 관해 서울시는 폐쇄된 시설에서 예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인 게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어제 전국에 쏟아진 비는 오늘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걱정인데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내일 한반도에 상륙해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위성 영상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한반도를 향해 조금씩 북상 중입니다. 어제만 해도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으로 벗어나 소멸될 걸로 예상됐지만 태풍의 위력을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마이스가 내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 저녁 9시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건조 공기가 태풍 쪽으로 불어들게 되면 태풍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태풍의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태풍의 세력을 조금 더 유지한 채로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했고요.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 세력은 약하지만 폭우가 걱정입니다. 수증기를 품고 있는 태풍이 남해안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과 만나 전국에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400mm 이상, 제주와 남부지방은 100에서 300mm, 중부지방은 50에서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풍 피해도 우려됩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모레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태풍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기상청은 시설물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산사태나 축대 붕괴, 낙석 등 비 피해 우려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모레 새벽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후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며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부산과 경남 등 남해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어제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휴일인 오늘 제대로 복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졌던 주말.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0대 노인이 불어난 급류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공장 옹벽이 무너져 도로에 토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 아파트 뒤 옹벽이 비바람에 무너져 있습니다. 비는 막 쏟아지는데 나는 벼락이 치는 줄 알았어. 그 창문이 그래 2장이 떨어져 있어. 다리가 떨리서 걸음을 못 걷겠는 기라. 절벽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옹벽이 아예 붕괴된 건데 무너진 흙더미 위에는 터진 모래주머니와 부서진 돌덩이가 나뒹굽니다. 철골은 아무렇게나 꺾인 채 뽑혀나갔습니다. 거센 폭우로 순식간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미리 세워둔 토사 방중 구조물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했고 흙 위에 방수포를 씌우는 임시 조치만 해놨습니다. 문제는 내일부터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내일 밤 남해안으로 상륙하는데 태풍이 지날 것으로 보이는 제주와 전남, 경남, 부산 등 각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 1단계를 가동을 하고 있고 저지대와 급경사지, 지하차도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사전에 교통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와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상황입니다. 공항의 담장을 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허공에 울려 퍼지는 총소리.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탈진한 사람들은 물을 마실 힘조차 겨우 내봅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이곳에서 지금까지 최소 40명이 숨졌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IS의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미국은 개별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공항에 나오지 말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부르카를 입은 여성들이 필사적으로 공항 담장을 넘습니다. 아프간 탈출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며칠째 노숙 중입니다. 군인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주지만 뙤약볕 아래 탈진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은 탈출 인파에 떠밀려 민간인 7명이 압사했다고 발표했고 현지 언론은 총에 맞거나 압사한 주민을 합쳐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의 카불 점령 이후 최근 한 주간 미국이 대피시킨 사람은 모두 17,000명. 아직 3, 4만 명의 미국인과 아프간 협력자들이 남았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미국은 개별 연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공항으로 이동하지 말라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The situation in Kabul and the whole city is fluid and dynamic, and you have seen the images over the last 24 to 48 hours yourself of the situation outside the perimeter of the airport. 독일도 탈레반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카불 공항으로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아프간 전역을 장악해가고 있는 탈레반 대원들은 거리를 행진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흰색 제복에 검은 방탄조끼, 군화를 신고 소총을 들었는데 제각각 다른 전통 복장에 슬리퍼나 운동화를 신고 덥수룩하게 수염을 길렀던 과거와는 딴판입니다. 탈레반은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군부대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황교익 씨 관련 논란에 사과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각각 대북 정책과 국회 이전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낙연 후보 측의 단일화 요구에 그럴 뜻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천 화재 당일 황교익 유튜브 출연을 사과한 이재명 지사는 다시 정책 행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공약을 내놓은 이 지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북한이 약속을 깨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면서도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대전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설치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불가피하다면 관련법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전북을 방문한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1, 2위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계속 싸우더라고요, 네거티브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두 분의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박용진 후보는 송영길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김두관 후보가 자가격리 중인 만큼 일주일 정도 경선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흘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특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윤 전 총장이 직접 사퇴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당대표 흔들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정권 말기에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으려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당내 갈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이준석 대표 체제를 대신할 비대위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캠프 인사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을 키웠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SNS에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든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국민통합특보라는 사람이 유튜브와 SNS에서 난리를 친다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탄핵 발언 이후 당내 화합을 해치는 언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다시 이런 발언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은 민특보를 즉각 해촉했습니다. 경쟁 후보들은 당대표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정적인 방송을 하던 유튜버들이 캠프에 너무 많다 보니 그런 관성으로 일어난 일 같고 반복되는 상황에 우려가 된다면서도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팬클럽인 윤사모 회원들이 내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으로 전해지는 등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에서는 가격 파괴를 무기로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낸 뒤 이제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보도합니다. 국내 1위 숙박여행 플랫폼 야놀자가 숙박업소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수법과 재벌 못지않은 규모로 커진 카카오의 잇따른 유료화 추진 실태를 공개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왠지 뭔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죠. 톱플레이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메넨그라드바흐 수훈장입니다. 상대 슈팅이 골대를 맞더니 다리를 맞고 자책골로 연결되는군요.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최선을 다해 손을 뻗어봤지만 슈팅이 너무 강해서 손을 맞고 두 번째 실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비수 발을 맞고 꺾이면서 또 한 골. 손도 못 써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종료 직전 또 한 번 아쉬운 골을 허용하면서 오늘 하루만 4골을 내준 이 선수. 악몽 같은 경기였네요. 이번엔 테니스 세계 2위 메드베데프입니다. 상대 공격을 받으러 가던 도중 중계 카메라와 충돌을 하고 마는데요. 스태프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팔이 부러질 뻔했다고 화가 많이 났네요. 카메라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심판이 거부하자 카메라에 발길질까지. 감정이 흔들려서였는지 이후 2세트를 내주며 1대2 역전패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상대였는데 진짜 카메라 때문이었을까요? 자, 마지막은 양키스의 오도어입니다. 주자 1-3루 상황에서 투수 인터벌이 길어지자 타임을 불렀는데요. 여기에 주심도 타임아웃을 선언했는데 상대 투수가 그냥 던져서 오도어도 반사적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담장을 넘어가는군요. 석점 홈런? 아니죠. 타임을 불렀잖아요. 괜한 아쉬움만 생긴 오도어. 애매한 볼 판정에 삼진까지 당하는데 오늘 되는 날인가요? 안 되는 날인가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자메이카의 육상 스타 일레인 톰슨이 여자 100m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10초 54의 개인 최고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세계 기록과 0.05초 차였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내일 밤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은 현재 일부 오키나와 서쪽 부근 바다까지 올라왔고요. 오늘 낮 동안 세력이 조금 더 발달하면서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입니다. 필리핀 북쪽에서 만들어지면서 크기가 작긴 한데요. 태풍의 세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로 수증기가 몰려 있어서 큰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은 내일 초저녁쯤에는 제주 부근을 지나서 내일 밤에는 전남이나 경남 남해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까지도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 400mm 이상, 남부지방으로도 100에서 300mm까지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시면 내일 오전 중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로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